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가 낯선 청취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체 소개부터 해주시면. 네, 워낙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이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그리고 해고자, 실업자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시정연설에서 했던 윤석열 정권식 노동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많이 걱정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해야 될 것은 어떤 건데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보통 지금 노동 문제에서 뭐가 제일 심각할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일단 좋은 일자리가 너무 없다.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겠죠.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 이제 모두가 다 확인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위기가 딱 되니까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때 근로기준법 같은 최소한의 기준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어렵게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였고. 그런 게 이제 해야 할 네네.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이 다치고 죽으니까 이 문제를 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보통 노동 문제가 심각하구나. 노동 정책이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네네. 우려할 만한 대목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이제 눈에 띄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눈에 띄는 정책입니다. 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자율적으로 됐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안 됐으니까 처벌을 강화하자고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경총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똑같은 말로 입장을 냈어요.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냈는데 실제 내용은 원청이라든가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법을 만든 건데 원청의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거나 또는 최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이사를 선임하면 원청의 책임을 면해달라.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정부의 이제 방침도 이것에 가까워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김혜진 활동가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애써 만든 그것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도 네.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시는 거고요. 또 두 네. 번째는요. 그 노동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제목이 이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제목으로 국정자 과제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네. 쉽잖아요. 근로시간 선택권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가 갖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갖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랑 노동자가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오늘은 20시간 합시다.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런데 20시간이면 8시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8시간 넘어서는 부분은 나중에 좀 쉬고 싶을 때. 네. 초과 근로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싸게 부려먹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제조업에 있는 한 노동자가 나는 오늘 20시간 일하고 싶어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흐름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오늘 20시간 일할래? 나는 다음 날 쉴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권은 회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노동자와 회사가 직접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로자 대표가 회사랑 오늘 합의했으니까
오늘은 20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오랜 시간 일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그럼요. 맞죠? 네. 현재 그 정부도 노동 시간을 규제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과로사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주 60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 52시간 이러면 되게 적게 일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면 주 52시간 됩니다. 네. 주 60시간이라는 건 거기에 더해서 토요일도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정도 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업재해가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세 번째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심각한 건데 이제 임금 체계를 세대 상생 임금 체계로 바꾸겠다라고 이름을 잘 하는 건데. 짓네. 세대 상생. 네. 쉽게 얘기하면 호봉제 대신에 그러니까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 호봉제는 문제니까 직무 성과급제 하자는 목소리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직무 성과급제라고 하면 대부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라 다른 노동 다른 임금이라는 거예요. 네. 당신들은 임금이 다르니까 이거는 임금을 적게 받아도 돼. 당신들은 요 정도의 가치의 임금을 하니까 당신들은 임금을 적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해왔었던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을 동일하게 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임금의 격차, 임금의 차별을 확대하는 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반노동적인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네네.